그러니까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초부터 이제 장과되면서 작년 11월 1일부터 경제적 피해와 국민 피로감이라는 이유로 계속 단계적 일상 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를 가을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11월 1일 전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적어도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해서 의료진이 직접 관찰하에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임상 경과 모니터링, 필요할 시에 엑스레이라든지 그 격리 치료가 안전하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임상 소견이 악화되면 의료진이 직접 진찰이라든지 검사를 시행하고 상태 악화 시에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또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이송돼 전문적인 집중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재택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재택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정부가 재택 치료 대상자로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본인 동의하에 재택 치료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했지만 당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또 백신 접종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도 떨어져서 돌파 감염도 늘고 특히 고령자에서 3차 백신 접종은 미미한 상황에서 급격한 거리두기 해제와 이러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런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 이제 고령자에서 확진자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30% 달할 정도로 고령자 확진자가 늘어서 당연히 중증 사망자 증가의 척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했었는데 정부는 계속 사실 이런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휴머니즘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코로나 대응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경제적 피해와 국민 피로감 이 얘기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70%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행은 종식될 것이고 심지어 고위 당국자 중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 희망 고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이제 중환자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전담병원과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급격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위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3만 명대 후반에 신규 확진자가 느는데 중환자 병상 아직 여유 있다. 우리 감당 가능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대자분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재택 치료 대상을 처음부터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폭넓게 하면서 코로나19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포함돼서 집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의 속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팍슬로비드 항바이러스도 없었고요. 정부는 병상 부족을 피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 위해 재택 치료 대상을 확대했으면서 충분한 의료 대응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상만 늘려 재택 방치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재택 치료 중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증상 모니터링만으로 정확한 임상 경과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위드 코로나는 독감은 대부분 90% 이상 열이 나고 증상이 임상 경과 많이 비례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경우는 열이 없는 경우도 많고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라 이렇게 악화되는 어떤 좀 카멜레온 같은 비전형적인 이런 경과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그 비대면 증상 모니터링만으로 정확한 임상 경과 파악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또 다른 자가격리 조치다. 이것이 재택 치료가 아니라 또 다른 자가격리 조치라는 말까지 들었었죠. 따라서 위드 코로나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이제 6, 7월에 싱가포르가 시작했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재택 치료라는 얘기도 안 왔습니다. 사실상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재택 치료입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걸 재택 요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대생을 중증 사망 위험이 낮은 매우 낮은 백신 접종 완료
50세 이하 확진자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면서 싱가포르 모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싱가포르가 잘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배웠어야 되는데 말만 이제 위드 코로나만 따오고 내용적으로는 반대로 간 거죠. 따라서 11월 중순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택 치료 중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입원 대기 환자가 누적되고 자택 대기 중 사망자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고위험군인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재택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전담병원을 찾다가 병상이 없어서 병원 16군데를 전전하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불상사도 있었고,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11월 이후 병상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한 국민이 29명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초과 사망자가 아마 올 여름이나 가을에 작년 위드 코로나 이후 이번 겨울에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은 초과 사망자가 아마 실제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집계를 이제 나타낼 것인데, 아마 초과 사망자 연구 보고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 하면서 재택 치료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그 사망자 수가 아마 집계되리라고 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면 된다는 구호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 방안은 표리부동한 말뿐인 대책입니다. 항상 구호는 좋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상당히 많았죠. 본인의 동의하에 70세 이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동의도 안 구하고 심지어 90대 고령자까지 본인 의사 묻지 않고 재택에 배정했다가 항의를 여러 번, 아까 피해자 가족분도 말씀하셨지만은 보건소 연락이 안 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게으른 건 아니지만 워낙 환자분들이 많고 연락을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 찾아가서 항의하고 막 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혼란이 있는 거죠.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는 작년 11월 26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니까 재택 치료를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코로나 확진자에게 또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70세도 사실 6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돼서 위험한데 상태가 악화되니까 더 늘려가지고 중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됐죠. 지금 당시에도 중증 사망자의 90%가 고령자 기저질환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재택 치료 대상을 이런 연령 제한 없이 다 포함시켰으니 중증 사망자가 더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재택 치료 대상을 하지 말고 우선 입원 치료 대상을 정해서 고령자,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등 이런 분들이 중증 사망으로 갈 위험이 높으니까 이분들을 우선 입원 치료 대상으로 하는, 반대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현명한 정책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지만은 이 정부가 그런 얘기를 잘 안 듣죠. 더군다나 12월 20일 코로나 중증 환자 가동률이 90%에 가까워지고 부족하니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코로나19 중증 병상에서 20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게 코로나19 감염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전원 전실 행정명령, 격리 해제 명령을 내렸어요. 사실상 중환자를 20일째 가서 치료 중단하라는 명령인 거죠. 이게 사실 이것이 휴머니즘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국가가 국민이 중환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20일 넘으면 전원하라, 전실하라. 병원마다 이제 사정이 여유가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병원들이 많은데 이런 참 엉뚱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임상 경과에 따라 의료진이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중환자실 퇴실 결정을 정부가 강제하는 비상식적 조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증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 역량, 즉 병상과 의료진 확보를 키워서 대응할 생각보다 부족한 의료 역량에 맞추어서 치료 대상자 수를 줄이는 이런 본말이 전도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그런 본말이 전도된 코로나 대응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근거 없는 장담을 하다가 중환자가 폭증하고 재택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입원 대기 중 또는 앰뷸런스 또 응급실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니까 사후 약방문격으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위드 코로나 이후 7차례나 병원에 계속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니까 정부는 12월 16일 날 위드 코로나 일시 중단을 선언했죠. 위드 코로나 사실 후퇴인데 일시 중단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실패 선언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오미크론 상황에서 설 연휴 이후에 2월 3일 날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이 됐는데 뭐 2월 3일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여 개 이상 아침부터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전 내내 발표가 없다가 점심 때 겨우 200여 곳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어제 이 설 연휴 이후 주말 효과도 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사흘 연속 오늘까지 3만 명대 후반이 기록되니까 어제 또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 재택 치료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2, 3개월 전에 위드 코로나 이후 재택 치료 그 조치가 나온 이후에 또 다른 재택 치료인데 이것도 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대상 중 60세 이상과 먹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만을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그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을 하라는 일반 관리군이라고 그랬죠. 사실상 국민 각자 도생하라는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불과 2, 3개월 전 위드 코로나 시작 후 중증 사망자가 증가하고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위기에 빠졌던 실패에서 기운을 얻지 못하고 더 큰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작년 12월 중순 일일 신규 확진자 7천여 명이 정점인 상황에서조차 의료 체제 붕괴로 위기가 닥쳤었는데 지금 당면한 오미크론은 17만 명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그것은 결국 20배 정도 신규 확진자가 는다는 건데 중증도가 5분의 1이라 하더라도 이 중증 환자는 4배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뭐 중환자 병상 그 전담 병상을 확충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더욱 심각한 의료 체계와 또 사회 필수 기능 붕괴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신종감염병 팬데믹의 대비 대응 원칙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비 대응했을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가 이제 원칙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책을 보면 가장 최선의 상황인 계절 독감 수준으로 자꾸 치부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복지부는 계절 독감으로 관리를 검토한다고 그러고 질병청장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죠. 이런 그런 가장 최선의 상황인 계절 독감 수준으로 대비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자칫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많은 확진자에 대한 DB를 전문가한테 공개하면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이게 인폼드 돼야 되죠. 국민들한테 코로나의 증상이 어떻고 이럴 때는 일종의 지금 오징어 게임인 겁니다. 각자 도생인 겁니다. 그 국민 개개인이 지금 생존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정부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을 책임 못 지겠으면 알려줘야죠. 근데 지금 제가 좀 말이 길어졌지만 아까 지금 오미크론 일반 관리군 있지 않습니까? 전담 관리군하고 일반 관리 어제 둘로 나눴는데 60세 이상하고 이제 항바이러스제 투약군이 제가 보면 신규 확진자가 60세 이상이 13% 정도니까 15% 정도가 아마 이 전담 관리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85%는 일반 관리군은 거의 각자 도생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는 지침이 아직도 없어요. 오징어 게임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